카이스트의 영상입니다. 요거는 산업별로 4차 산업의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건 농업입니다. 왜 농업이냐?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농업은 가장 유망한 4차 산업혁명 시의 총화가 될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뜨는 농업에 주목하라. 자, 그거를 세 개로 나눠서 3부작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농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업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 같아요. 계속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으로 계속 가던 모든 산업들은 다 기계화가 됐습니다. 근데 왜 농업은 지난 1차 산업이 시작된 이후로 230년간 노동력을 대체하지 못했을까요? 자, 농업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파종을 하죠. 그 다음에 제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키우기는 육성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잘 키워진 것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선별하고, 그 다음에 선별된 걸 포장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 3차 산업혁명까지 농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기계화가 됐습니다. 경운기, 농약 분무기, 양수기, 탈곡기, 그 다음에 포장할 때 쓰는 포장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는 농민이 지은 농식물을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판매를 했죠. 이것이 3차 산업혁명까지 온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스마트팜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은 정보화 기술에 의해서 IoT도 부착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하고 센서도 부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우리가 농업을 다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농업이 해결해야 될 미래 도전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파종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파종. 항상 쌀만 심어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나라 쌀 생산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도 줄어들죠. 근데 미래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럼 남들이 안 심은 작물 또는 저쪽 나라에서 작황이 안 좋은 거를 파종해야 되겠죠. 이런 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초. 잡초를 제초에 빨리 뽑아내야 돼요. 어렸을 때. 근데 식별이 안 돼요, 기계로는. 그리고 하나의 면적에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속가내기를 해줘야지 잘 자라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노동력으로 해야 되겠죠. 육성 어떻게 됩니까? 물 부족이 있어서 자동으로 물을 수량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잘 예측해야 돼요. 그런 데이터와 연동해서 누군가가 이걸 도와주게 되면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가 될 겁니다. 질병관리. 일정한 면적의 질병이 걸리면 그때서야 우리가 판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질병이 퍼지게 되는 거죠. 퍼진 다음에 아니까 방지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이 개별식물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수확량을 차선적으로 예측해야 되고 정확하게 예측하게 된다면 가격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선별, 오이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오이는 7가지 등급으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오이를 7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화는 돼도 자동화는 안 되는 겁니다. 포장, 그리고 판매. 우리는 일괄 판매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지으면 일괄적으로 자, 한 박스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작물이 필요하죠. 쌀도 달라야 되고 많은 음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3일마다 한 번씩 공급하는 맞춤형 판매는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획기적인 발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농업. 우리가 위협으로만 보고 이게 저성장 산업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인구는 감소하고요. 기상이변은 계속되고 물은 부족하고 농촌은 고령화되고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경작지는 축소됩니다. 또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하다 보니까 안 먹어요. 쌀 같은 걸. 그리고 자꾸 바이오 에너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저성장 산업이고 농업은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상련지계. 자, 그런 관점에서 농업을 재상상 한번 해보시죠. 국내 인구는 줄지만 2050년까지 현재 지구 인구가 71억에서 90억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식량이 필요할까요? 지금보다 60%를 더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산업 중에서 60% 생산성, 60% 시장 성성이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유망한 거죠. 기상 예측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을 위해 식물을 경작하게 되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 부족,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수를 담수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고령화된 사람이 바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귀농을 하면 어렵습니까? 적어도 귀농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농업에 대해서 지식을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령화된 사람들의 경험을 인공지능한테 가르치게 되면 엄청난 생산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는 자본중심의 협동조합에서 농지를 서로 모아서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경작을 하고 농지를 빌딩을 세워서 경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생산성을 노릴 수 있다. 또 가정 맞춤형, 다시 말하면 farm to family, 농부가 직접 패밀리에 필요한 것을 개별 포장해서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상상으로 역전하면 우리가 많은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안 프라우드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유망한 산업은 농업이다. 60% 앞으로 증산이 필요한데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함께 농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죠. 근데 노란색으로 결정된 건 굉장히 복받은 산업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예술, 디자인, 스포츠 이런 부분은 계속 유망하겠죠. 또 하나의 반면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써야 됐던 이런 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해외의 어그텍이라는 건 뭐냐면 Agriculture Technology, 다시 말하면 농업, ICT, 신기술에 투자되는 걸 보면요. 2012년까지는 계속 5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2015년에는 9배나 투자액이 증가했어요. 그 소리 뭐예요? 농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돈이, 투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식품 상거래의 변화입니다. 바로 farm to family의 개별 포장의 식품 상거래, 그 다음에 AI라든지 드론, 로보틱스 이런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변모가 하고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자, 저희 카이스트는 아시다시피 농대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카이스트 학도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뭐 TV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만나 CEA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동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만나CEA 공동대표 박아론 전태명입니다. 만나CEA는 농업 생산기술, IT,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여 대한민국 농업을 혁신하고 있는 농업 벤처회사입니다. 이곳은 만나의 3호 농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채소들은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가 결합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채소들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채소들인데요. 자체 핵심 기술력으로 생산, 설비, 재배, 판매까지 저희가 엔투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매력 포인트는 이것을 굉장히 낮은 투자 비용으로 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도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만나박스 레시피를 연구하는 만나키친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재배된 채소들은 이렇게 만나박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매달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회원분들이 만나박스를 통해 신선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 것을 SN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최근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파밋과 함께 상생의 농업, 부유한 농업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나CE에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이 두 사람은 진천에 장미를 재배하던 농장을 2억 원에 샀습니다. 그 당시에 농장의 매출은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상상으로 혁신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라는 수경재배 방식을 상용화시켰습니다. 수경재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켰죠. 또 그래서 결국은 일반 작물은 20% 생산성이 오르고 특정 작물은 15배 이상 기존 재배 방식의 생산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뭐였습니까? 수조에 고기들이 논다는 거예요. 왜 고기들을 키울까요? 남은 식물을 먹여서 나온 배설물로 배양해서 다시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를 10개를 출원했고요. 결국은 2017년에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천만 원 하던 땅을 100억 하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농업의 재상상,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죠. 자, 미래 농업의 방향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한 농업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린가요? 인공지능 정밀 농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적의 수확,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변모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 성장이 60%나 되는 농업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만 우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